자, 이제 복소수까지 이제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방정식은 크게 이제 1차 방정식에 절대값 있는 거 정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은 중3 거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붙여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은 이렇게 AX는 B 형태로 풀죠. 좌변에다가 전부 다 미지수를 놓고 그다음에 전부 상수항은 우변에다 놓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풀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밑에 24번 같은 거 봐봐. 3x는 9. 그럼 양변을 그냥 3으로 나누면 되니까 x는 3. 뭐 5x 더하기 1은 11, 1 넘기고 다시 양변을 5로 나눈다.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의 풀이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문제는 문자로 되어 있을 때야. 그래서 이 25번이 이 페이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할 때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할게. 자, AX는 B다. 자, 그럼 여기서 단순히 X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A로 나누면 되니까 X는 A분의 B다.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날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A나 B가 숫자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문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가로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AX는 B에서 내가 X를 구하려고 하면 양변을 A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라면 그냥 나눌 수 있어. 그러면 A분의 B 이렇게 쓰겠지. 근데 만약에 0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자, 이게 핵심이죠. 만약에 0이라면 나눌 수 없다고. 그러면 좌변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A가 0이기 때문에 AX는 B였는데 A가 0이란 얘기니까 0 곱하기 X는 B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값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어차피 좌변의 값은 계속 0이야.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B값도 0이라면 그때 B값도 0이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니까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값을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모든 수다. 그걸 이제 수학에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좌변이 0인데 만약에 이 B값이 0이 아닌 값이야. 예를 들어 0 곱하기 x는 1이라든가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또 다른 값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x값에 뭘 집어넣어도 등호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그럴 때는 해가 없다고 해야지. 그래서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거를 수학에서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나눌 때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5번 같은 문제를 보면 ax 더하기 1은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우변에 상수만 남기기 위해서 1을 2항시켜 주겠죠. 그러면 요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AX는 1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데 A가 문자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나눌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럼 함부로 나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푸는 사람이 이 A 값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A가 0이라면 0 곱하기 X가 1이니까 이 X값에 뭘 집어넣어도 어차피 등호는 성립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불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능이라는 거는 해가 없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이제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게 되니까 그때는 X값이 A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자, 이걸 일단 전개를 해주면 ax 빼기 a 더하기 3x는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x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묶어주면 a 더하기 3x는 하고 넘어가면 a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되냐면 a 더하기 3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0일 때와 이 값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0이다 라는 얘기는 a 더하기 3이 0이라는 얘기는 a가 마3이란 얘기고 0이 아니란 얘기는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냥 a에다 마3을 넣어주면 되니까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고 우변은 마3을 넣으면 그냥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뭘 집어넣어도 0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 불능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마3이 아니다. 그럼 양변을 이제 a 플러스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 x는 a 더하기 3분의 a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방정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절대값 때문에 하는 거죠. 예, 절대값이 이제 하나 있을 때 또는 두 개 있을 때 요걸 해줘야 되는데 중3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절대값 벗기는 게 루트 벗기는 거랑 똑같은데 그때 잘 안 하고 왔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봐둬야 돼. 자,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절대값 3이다. 그럼 이건 그냥 3이지만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그냥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때도 나뉘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이 문자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양수다. 그럼 그냥 나오면 되고 이 값이 음수다.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 문자라고 하는 거는 A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양수 아니면 마이너스 A라고 써져 있다고 음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A 값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A 값이 가지고 있는 부호를 문제를 푸는 사람이 반드시 구간을 설정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는 게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제 26번 같이 이제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것들이 쭉 나타나고 있고 26번이 전부 절대값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6번, 7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 있는 것과 두 개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뭘 기준으로 나누면 되냐면 수직선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 자,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 이게 0이 되는 값이 기준이 되는데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2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이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번을 풀어줘야 돼서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x가 2보다 작다. 그러면 x-2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 x-2는 5. 요걸 풀 건데 요때는 요게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돼서 빼기 x 더하기 2는 5. 요걸 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니까 그냥 나와. x-2로. 는 5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이걸 풀어서 나온 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보세요. 자, x가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 마3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 x값은 7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나온 x값들이 어떤 걸 만족시켜야 되냐면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돼. 마3이 1번 구간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7이 2번 구간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구간별로 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구간 안에 들어오니까 얘는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수직선을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간만을 보면 얘는 이제 얘가 0 되는 값이 3이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두 번을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절대값 하나는 문제가 아닌데 절대값 두 개가 문제야. 그러면 경계가 되는 것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얘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3이고 6번 같은 경우에 얘가 0 되는 값은 2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직선을 그리면 경계가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생겨. 마3도 생기고 2분의 1도 생기고 그러면 몇 번 풀어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하면 이 절대값 안이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부호를 바꿔. 그러면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빼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요 1차 방정식을 풀면 x값은 4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나온 값이 뭘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랬냐면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풀었으니까 답도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현재 마3보다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값은 나왔어도 버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을 풀면 마3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은 이런 구간이죠. 그러면 이때는 절대값 안의 부호가
좌변의 값은 플러스고 우변의 값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좌변은 그대로 나와. x 더하기 3 이렇게. 근데 우변은 여전히 부호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빼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넘겨주면 3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찬가지로 이 구간 안에 속한 순지를 보면 이거는 가능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답은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간은 2분의 1보다 큰 구간이야. 이때는 절대값 안에가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은 2x 빼기 1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4 이렇게 나오는데 4는 2분의 1보다 큰 값이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6번은 풀어서 답이 3개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답이 되는 건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이 2개 있을 때 항상 구간을 나누면 돼요. 자, 7번도 이제 절대값이 2개인데 이 경계가 되는 값을 보면 x가 0이니까 이건 0이랑 x 빼기 1이 0인 거는 1이죠. 그러니까 구간이 0과 1 이렇게 경계가 돼서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총 3개로 나눠 갖고 각각의 구간에서 절대값을 벗겨서 x값을 찾은 후에 그 x값이 각 구간 안에 들어오면 답이고 그 구간을 벗어나면 다 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것까지를 하는 게 이제 1차 방정식의 좀 심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중3 때도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허근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 복소수에서 허수라는 수를 배웠지.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확장해서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근해 공식에 넣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공식에다가 인수분해를 해서 x값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요 중3 때 배웠던 공식 요거죠. 근데 이제 요거랑 중3 때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짝수 공식도 봤을 거야. 그래서 짝수 공식은 뭐냐면 A, B, C 중에 B 값이 짝수일 때, 그래서 B가 2 곱하기 B'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짝수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는데 그때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그 원래 근해 공식에 있는 숫자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자, b 대신에 요게 들어간다는 거죠. b 프라임. 뿔마 b 대신에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숫자가 다 빠지니까 ac 요게 짝수 근해 공식이라 요거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판별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짝수로일 때는 짝수 판별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근해 공식도 b 값이 짝수일 때는 여전히 짝수 판별식 짝수 근해 공식을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이 2개를 일단 외워질 때까지 써. 외워질 때까지 쓰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 그때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27번 같은 형태를 보면 이제 인수분해가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해서 x는 1 또는 2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서 27번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근해 공식에 집어넣는 건데 짝수인지 아닌지 한번 보면 여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B 값이 짝수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B 값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B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B 값을 2로 나눠주면 그게 B 프라임 값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근해 공식을 썼는데 이 근해 공식을 쓰지 말고 우리가 위에서 연습한 짝수 근해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하니까 1분의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죠. 1 마이너스 ac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5 이렇게 되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숫자를 우리가 배운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의 이 음수를 없애면서 바깥쪽으로 i가 나오죠. 근데 루트 4는 그냥 2잖아. 그래서 1 뿔마 2i 이런 식으로 허수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B 값이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도 A는 1이고 B 프라임을 마이너스 2로 해서 B 프라임 공식이 들어가는 걸로 해주면 되고요. C는 마이너스 2. 근해 공식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3번은 짝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A는 1이고 그 다음에 B 값은 5고 C 값은 마3 이렇게 되죠. 그럼 원래 근해 공식인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다 그대로 넣고 X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무조건 근해 공식에 넣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는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고 예전에 중3 때 2차 방정식 같은 게 잘 연습이 안 됐으면 여기서 많이 풀어보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걸 풀고 바로 RPM을 풀어도 되지만 이걸로 기본적인 문제가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쌤이 다른 교재를 조금 더 보내줄 테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풀고 RPM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중3 거 심화하기 때문에 일단 중3에 관련된 내용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가 더 필요하면 쌤한테 톡으로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보내달라고 해. 알겠지?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제 근해 공식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B 값이 짝수니까 5번 같은 경우엔 B 프라임 값으로 문제를 풀고 이거는 그냥 풀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을 연습을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을 풀고, 풀면 되죠. 근데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구해라. 자, 실근이라는 건 실수근이라는 얘기고, 허근이라는 건 허수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수라고 하는 것은 i가 섞여 있을 때를 허수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이걸 나중에 답을 2분의 마1 뿔마 루트 3i라고 표시를 할 때 이게 바로 허근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허수 범위 내에서 근이 나오기 때문에 허근. 그래서 근해 공식에다 넣어보면 i가 섞여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실근이 되는 거고 i가 섞여 있으면 전부 다 허근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근해 공식 연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외워질 때까지 계속 풀어요. 알겠죠? 그리고 짝수가 되는 건 무조건 짝수로 풀도록 나중에 판별식을 할 때 그래야 조금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을 풀고 근을 판별하여라가 아니라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을 판별하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근의 공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어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판별식도 두 가지야. 자, 원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고 그 다음에 아까 페이지에서 쌤이 짝수 근해 공식을 알려줬지. 그럼 짝수 근해 공식은 루트 안에 있는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다고. 그래서 그냥 판별식과 짝수 판별식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은 무엇을 판단하는 식이냐면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판별식이 양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을 우리는 중근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판별식이 음수면 루트 안에가 음수란 얘기니까 허수가 나타나겠지 i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3 끝날 때까지 고등수학을 할 때 판별식이 연결되지 않는 단원이 없다고 보면 돼요. 계속 판별식을 쓸 거니까 굉장히 많이 잘 기본적으로 거의 구단처럼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0번은 근을 구하라 라는 건 아니고 근을 판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만 갖고 하면 되는데 여기 또 보면 D로 해놨지 이 책은. 근데 이제 이거 다 무시하고 여기는 B 값이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A는 1이고 B 프라임 값은 1이고 C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고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써요. 그럼 4분의 D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지. B 프라임을 제곱하면 1이고 A랑 C를 곱해서 부호 바꾸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이 값은 결국 양수죠.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니까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꼭 써줄 필요가 있는데 왜 써줄 필요가 없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실근이라고 얘기하면 중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꼭 써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판별식 연습을 쭉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또 판별식이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가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30번까지는 계속 숫자로 연습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제 마지막 12번 같은 거 해볼까? 얘는 그냥 판별식이네. A는 3이고 B는 5고
C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판별식 D죠. 자, 그러면 제곱하면 25 빼기 A랑 C랑 곱해. 그러면 2, 3은 6이죠? 근데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야 되니까 더하기 4, 6에 24 이렇게 돼서 양수가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로 먼저 연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숫자에 대한 연습이 끝나면 이제 31번이 뭐부터 나와 있냐면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로 문제화 되는 거죠. 자, 조건은 이겁니다. 31번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 같은데 책에다 밑줄 그어놔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등호가 붙어도 안 되고. 그러면 1번 문제를 봤더니 자 이거 무시하고 우리 짝수 판별식으로 풀 거예요. A는 1이고 B 값이 4니까 B 프라임 값은 2겠죠? 그럼 C 값은 마이너스 K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4분의 D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놓은 A, B 프라임, C 값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 4 빼기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양수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K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풀거나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K 더하기 1이겠지. 그럼 이건 그냥 판별식을 쓰면 돼. 그냥 B제곱 빼기 4AC 이런 걸 찾아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러면 1 빼기 4 곱하기 A는 1이니까 생략하고 K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다. 이걸 풀어주는 거죠. 자,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4K만 남기고 전부 넘겨주면 3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음수로 나눌 때 이 부등호 방향이 반드시 바뀌죠. 그래서 K가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식 연습을 계속 해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제곱 앞에 문자가 K가 붙어 있어요. 그래 놓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써 있어. 자,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곱 앞에 개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K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이미 문제에 섞여 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 놓고 똑같이 한번 판별식 찾아봅시다.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자, A는 K란 얘기고 짝수가 안 되니까 그대로 B 값을 갖고 하죠. C는 마이너스 5고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5, 5, 25 마이너스 4 곱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20K가 넘겨주면 마이너스 2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K가 20분의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걸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 우리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K가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근데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큰 범위 안에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0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답을 이렇게 두 개로 갈라서 써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0보다 작든가 아니면 0보다 크든가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줍니다. 답에 보면 왜 갑자기 마이너스 4분의 5 아이고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면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왜 답을 이렇게 갈라놨나 라는 게 바로 제곱 앞의 개수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최종 답은 이렇게 했죠. K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큰데 0보다 작던지 아니면 0보다 크던지 이러면 0이 제외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둬야겠죠. 자, 오늘도 계산할 게 쌤이 설명한 건 별로 되지 않지만 너 혼자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서 일단 풍산자부터 먼저 정확하게 다 풀고 잘 안 되는 건 2번 정도씩 풀어 계속. 그리고 이거 갖고 계산 문제가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쌤한테 톡 보내면 비슷한 문제 수준으로 다시 또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다시 또 연습을 해보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게 계속 같은 거라 일단 여기까지는 할게. 자, 32번을 보면 이번에는 중근을 갖게 하여라 그랬죠? 그럼 조건만 바뀌는 겁니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무시하고 A는 1이고 B는 1이고 C는 K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중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요? 판별식은 제로다. 이래 놓고 다 집어넣고 0이다로 놓고 K 값을 찾아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도 제곱합의 개수가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돼. 그래서 3번은 K가 혹시 나중에 0이 나오면 그 0은 제외해야 돼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엔 K가 1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0이 될 테니까 이런 조건들 추가하는 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라 이랬죠. 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주면 이것도 무시하고, 자, A는 1이고 짝수가 되죠. B 값이 짝수니까. 그래서 B 프라임 값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C는 그대로 K가 되고요. 자, 짝수 판별식이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겠지.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결국 K가 1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4번 풀 때도 조심해야겠죠. 제곱합의 개수가 K니까 일단은 K가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혹시 범위 안에 0이 포함이 되면 걔를 제외해서 풀어야 되니까 앞쪽에서 연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풀어줘야 돼. 자, 한 번만 다시 풀어볼까? 자, 이거는 A를 K로 보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이죠. C는 마팔입니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찾아서 이게 0보다 작게 해야 작아져야 허건을 갖겠죠. 그럼 1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잠깐만 4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A니까 K 이렇게 되겠지. 이게 0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32K가 32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나눠주면 마이너스 3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2분의 1을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32분의 1은 여기 있고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거보다 작은 범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답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겠네. 어차피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이래서 근해 공식도 설명을 하고 1차 방정식도 설명을 하고 판별식까지 설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푼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죠? 충분히 근해 공식 같은 게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만큼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근거 계수와의 관계를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풍선자를 쭉 풀고 앞쪽 RPM 푼 거는 계속 질문을 올리도록 해. RPM은 좀 빨리 풀어야 돼 많이.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듣자.